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규령입니다. 자, 1강에서 4강까지 우리가 임신사의 여러 가지 포인트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나온 게 이제 5강에서 생산 성적의 향상 포인트인데, 우리가 번식 성적의 향상 포인트,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갱신의 후보군을 계획적으로 도입해라. 연간 40%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생산 성적이 좋은 농장들은 우리가 후보군을 40% 이상, 거의 PSI 25도 이상의 농장들을 보면은 우리가 후보군을 한 50% 이상 또는 60%까지 갱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차 모돈도 우리가 생산 성적이 낮은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그러한 농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동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성적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단에 3개월 순치하라. 그렇죠? 그래서 후보등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2개월 격리, 2주간 격리, 3주간 순치, 5주간 회복, 그 다음에 18일 동안 발정 동기화, 그 다음에 교배를 시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단에 대한 3개월 순치를 관리해라. 그 다음에 초교배 연령은 체중이 140에서 150kg, 우리가 260일 됐을 때 우리가 초교배를 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체형 관리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형 관리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비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 모던의 바디 컨디션 악화를 방지해라. 그렇죠? 우리가 포유 모던의 바디 컨디션이 악화가 왔을 때 또는 과비가 왔을 때 비육력이 떨어진다든가 영양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포유 기간 중에 사료량이 감소한다든가 산자수가 떨어진다든가, 자, 이러한 요인은 바디 컨디션이 나빴을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바디 컨디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변동 및 차이 해소에 노력해라. 즉 방암 및 방서 관리에 우리가 좀 관리 포인트를 둬라. 특히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더위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혹한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번식 성적의 향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를 적정량 급여량 엄수해라. 아까 같이 임신돈 사료 급여량을 관리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선 발육기에 사료량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포유 기간 중에 우리가 무유증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적정 급여량을 엄수해라. 그 다음에 발정 체크는 반드시 웅돈을 해라. 즉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감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발정 체크는 웅돈을 활용해라. 그런데 물론 모돈수가 요즘 많은 농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농장들은 웅돈을 활용하는 경우도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돌 사이사이에 웅돈을 집어넣고 우리가 발정 체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웅돈을 또는 우리가 앞에다가 웅돈을 이동시켜 놓고 우리가 발정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웅돈을 반드시 활용해라. 그 다음에 임신 체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불임돈의 조기 방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25일령에 우리가 임신 진단을 하는데 그때 꼭 임신 진단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도 꼭 해서 우리가 임신이 되지 않은 모돈들이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관리 대상 모돈으로 용원이 남고 그 다음에 사료값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체크를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모돈의 도토령을 출산해서 갱신하라고 나왔는데 요즘 다산적 모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육산에서 갱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산차부터 산저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모돈이 빨리 노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돈의 도토 연령은 출산에서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육산에서부터 갱신해라. 그 다음에 이후에 발정 제기율이 7일 이내에 90% 이상 되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일령에 발정이 오는 경우가 80%, 4일령 이전에서 10%,
그 다음에 6일령 이상에서 10%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정 제기일에 우리가 7일 이내에 발정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포유 기간 중에 사료 급여량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높은 웅돈을 확보해라. 제 인공수정하는 농장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장들은 능력이 높은 웅돈을 확보해야지 그냥 낮은 웅돈을 허용하면은 즉 유전력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공수정은 AI 센터에서 갖다가 쓰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식 성적의 향상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한 모돈의 조기 갱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01령 이상이 후보들이 미교배시킬 때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요즘 뭐 다산성 모돈은 301령 이상에서도 교배를 많이 시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발정이 오지 않아 가지고 관리 대상 모돈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정의 횟수가 3에 이른 것.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적 모돈 같은 경우는 2에 재발이 오면은 거기다가 도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태 가능성은 30% 이하로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발정 횟수가 두 번째고 오면은 되도록이면은 도태를 시키라고 그럽니다만 3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도태시켜라. 그러면 분만도수가 7도 이하의 모돈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모돈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태시켜라. 그 다음에 비후 능력이 떨어진 모돈들, 자돈에 우리가 포유 기간 중에 자돈이 불량하다든가 젖이 안 나오든가 자궁염증이 많다든가 또는 다리가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후 능력이 떨어진 모돈들 있죠. 이러한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그 다음에 성질이 난폭한 모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모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그 다음에 식자벽이 있는 모돈들,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주사해 가지고 상당히 난폭한 모돈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 모돈들은 나중에 또 성질이 난폭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난폭한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그 다음에 이유하고 나서 30일 지나도 발정이 없는 모돈도 도태시켜라. 발정이 올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욕이 매우 부진한 모돈들, 건강 상태가 좋지 모돈들. 요즘은 뭐 유방염에 걸린 농장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유방염에 걸려서 2, 3개의 유방이 기능을 잃은 모돈들. 그 다음에 삼산합 총산저수가 20도 이하인 모돈들. 이러한 모돈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라는 거죠. 아까워서 가져가면은 오히려 농장 생산 성적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이러한 모돈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라. 그 다음에 최상의 교배 결과를 얻기 위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후보들의 교배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 너무 빨랐을 경우에 연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 산자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번식 성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교배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유 중 이 시점에 바디 컨디션이 적정한가? 바로 발정 제기일, 수태율, 총 산자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 중에 바디 컨디션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포유 모돈에 대한 조명이 충분한가? 그래서 1일 350룩스 밝기. 그래서 16 내지 18시간을 점등을 해줘야 우리가 과배란을 유도해서 수태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 후보들도 역시 14 내지 16시간에 충분한 광선을 비춰주는가. 그래서 교배전 및 교배시 조명은 배란을 촉진해서 산자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돈을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가. 투쟁이나 과밀이나 콘슬랏에 파손된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혹석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는 적정한가. 그 다음에 혹한기에 스트레스는 관리한가. 그래서 혹한기는 거기다가 우리가 열풍기를 떼서 온도를 높여주지만 혹석기는 그러지 못한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석기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장의 생산 성적이 높은 농장과 낮은 농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은 농장을 컨설팅하면서 왜 생산 성적이 좋은가, 왜 생산 성적이 낮은가,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성적이 높은 10가지 이유를 봤더니 사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공동의 문제입니다. 다 안다고 농장은 돼지는 다 안다고 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돼지 하나만 가지고 4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목표는 PSI 25도다. 또는 내년 목표는 PSI 26도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돈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돈장에서 구입합니다. 여러 가지 정돈장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돈이 통일되어 있다. 내가 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내 농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죠? 대지의 흐름도, 또는 시설의 흐름도, 또는 여러 가지 정기적인 흐름도,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훈 동료가, 잘못은 내가, 또 자기 농장의 위치를 안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농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시킬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죠. 잘하는 농장들의 비교 대상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 목표치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한다는 거죠. 바로 농장 성적이 높은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농장 성적이 낮은 10가지 이유는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농장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는 농장들, 그 다음에 정돈이 나쁘다고 투덜대는 농장들, 그렇죠? 절대 정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에 따라서 정돈이 좋고 나쁜 것을 가려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남이 한 일은 못마땅히 하는 농장들, 그 다음에 공은 자기가 잘못은 동료가 한다는 것, 또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돼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평생 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만이 내 농장의 돼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이 나쁘다고 자꾸 투덜대는 농장들, 그렇죠? 한정된 농장에서 어떻게 생산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계산해야지, 시설이 나쁘다고 자꾸 여기에 우리가 무게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설이 생산 성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이 있는 농장,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없거나 미비하다. 그렇죠? 매일 결산하지 않습니다. 월말 결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 농장의 모돈이 하루에 몇 킬로 먹은지를 모릅니다. 바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만 알고 남에게는 잘 안 알려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농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1강에서 5강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농장의 기준을 어떻게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농장의 생산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 생산비를 절감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내 농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5강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농장의 생산 성적은 항상 최상의 생산 성적으로 올라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